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자, 이번 시간에는 알쓸 투잡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요즘 어디에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주변에서 야, 너 그거 혹시 들어봤어? 야, 요즘 이거 좀 뜨고 있다고 하던데? 네, 왜 웃으시죠?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네. 팔랑팔랑 하다가 지금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오늘의 MC 안애경입니다. 네. 네, 오늘 어떤 투자 상품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정말 뜨고 있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이게 또 뜨고 있는 거 아니에요? 팔랑팔랑 해가지고 오늘 뭐 하면 좋을까? 안 됩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근데 네. 요즘에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투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런 거에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은 생긴 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상자산, 암호화폐, 뭐 코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름이 여러 가지죠. 대표적으로 뭐 K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루나와 뭐 테라 이 코인도 있었죠. 맞아요. 이것들이 한때는 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던 코인이었었는데 근데 지금 거의 뭐 휴지 조각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코인 시장이 완전 떡락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문 용어 너무 많이 쓰세요. 아나운서가 그런 이거 전문 용어니까 괜찮지 그래요? 않나요? 떡락에서 비속어 아닌가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도 한번 대폭락. 예. 네, 수정할게요. 대폭락한 적이 있어서 예. 이런 비슷한 예가 또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지금 있기 전에 아, 그렇죠. 있었는지. 과거에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을 보고 사람들은 예전에 그 튤립 버블 혹은 뭐 그게 뭐예요? 2000년대 닷컴 버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튤립으로 사실은 지금 유명하잖아요. 네, 풍차와 튤립의 나라. 맞아요. 근데 튤립이 사실 네덜란드에 들어간 건 16세기 말, 뭐 17세기 초 요때였어요. 어. 그때는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꽃이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희귀한 꽃이었죠. 근데 마침 맞게 그때 이제 네덜란드의 분위기가 뭐였냐면 근처 유럽 국가들의 금융기관이 이쪽으로 몰리던 시기. 여기에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네덜란드로. 하나둘씩 네덜란드로 몰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에 돈이 좀 많아졌어요. 야, 이제 좀 뭐 새롭게 투자할 거 없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 꽃 뭐야? 저 부자들이 키우는 꽃인데 왜 비싸지? 희귀하니까. 그래서 희귀한 것은 돈이 된다. 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이게 좀 딴소리인데 네. 예전에 지금 네. 그 포켓몬빵이 네. 이름 얘기해도 되나? 포켓몬빵이 유행하면서 한 봉지에 뭐 8,000원, 몇천 원 막 이렇게 네. 팔더라고요. 맞아요. 1,200원짜리를. 사실은 보면 빵일 뿐이고 안에 있는 스티커일 뿐인데 그게 왜 희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희귀하면 열광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튤립에 투자했던 그 당시의 사회상 네. 그리고 닷컴 버블이 활성했던 그때 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유동성. 시장에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사실은 돈이 없을 때는 우리가 1, 2, 3순위 중에 1순위부터 투자를 하거나 이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네. 돈이 많아지면 이거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2순위, 3순위, 4순위로 눈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평상시에는 관심을 안 가졌던 가격들이 많이 오른다는 거. 근데 그때 당시 그런 버블이 있었던 공통점들을 보면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가지고 돈이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이제 유동성이 회수되면 그런 것들부터 가격이 쭉쭉쭉쭉 빠지게 된다는 거. 그게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투자들이 조각 투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조각 투자 들어보셨나요? 조각 투자. 뭐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건가? 분산 투자? 비슷해요. 비슷해요? 뭔가 나누는 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분산 투자라는 건 내가 여러 가지의 투자를 하는 거고 네. 조각 투자는 어떤 투자 대상을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에 여러 사람이 투자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공동으로. 특히나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뭐 미술관이나 이런 데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품 이런 것들도 관람을 하는 게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특히나 뭐 이런 디지털 이런 것에 익숙한 MZ세대들, 저도 MZ입니다. 네. 찔리시나 봐요? 혹시나 말씀 안 하셔도 MZ세대인 거 알아요. 예. 네. 혹시나 이렇게 성그으실까 봐.
이런 분들이 또 온라인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온라인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이 넓게 빠르게 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각 투자가 열풍을 일으키기 시작. 말씀하신 것처럼 조각 투자가 요즘 열풍이고 많이 확산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전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만약에 이 조각 투자를 연계해주는 이 중간에서 조각 투자 해주겠습니다라고 공동구매합시다 해서 돈 받아가서 잠적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이런 위험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혹시 이런 위험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좀 부담이 있기도 해요. 심지어 그게 실물이면은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죠. 저 빌딩에 투자합니다. 아니면 뭐 이런 미술품에 투자합니다 해서 실물이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는 뭐 음악 저작권에도 투자를 하기도 하고 광고에서 본 것 같아요. 많이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당국에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적용되는 게 많이 다릅니다. 실물이 있다면은 이건 뭐 민법이나 상법에 적용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물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시장법의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조각 투자의 대상이 뭔지, 이게 실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위험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는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물이 있는 게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물은 있지만 예를 들어 자 여기 100억짜리 빌딩에 투자합니다. 저희한테 돈 주시면 돼요. 라고 했는데 제가 투자는 안 하고 그 돈으로 저 맛있는 거 사 먹고 먹튀. 제 집을 사고 이러고 먹튀를 해버리면 그거는 실물이 있었지만 투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확인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장치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이제 규제의 시작 단계라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조각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말고 또 새로운 투자가 또 다른 게 뭐 있을까요? 최근에는 그 소액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인기 있는 걸로 P2P라는 게 있어요.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어, 그 채무자랑 채권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거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를 연결해 준다 그러면 사실 은행 같아요. 왜? 내가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은행은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채무자와 채권자를 연결해 주는 건데 뭐가 달라? 은행은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저희를 믿고 돈을 맡기세요. 예금하세요. 그리고 은행은 자기들이 판단해서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이 떼이면 은행이 손실을 입죠. 네. 예금은 어쨌든 떼이든 말든 돌려줘야 되는데 P2P는 뭐냐면 저희가 아는 사람 있으니까 돈 필요하대요. 돈 좀 주세요. 그리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분이 떼이면 저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둘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마치 소개팅 주선해주는 친구한테 소개팅을 주선을 해줬어요. 둘이 잘 되든 말든 안 되든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맞아요. 거죠. 소개만 잘 해줬으면 됐지. 뭐 중간에 속인 것만 없으면 뭐 나이를 속여서 소개를 시켜줬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없으면 사실 잘 되고 말고는 둘 사이의 그쵸. 책임이잖아요. P2P가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는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에 수익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았을 때는 그 중간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P2P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소장님 그 P2P 투자할 때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P2P를 투자할 때 빌려주는 대상이 누군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월등하게 높다. A라는 P2P 회사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4%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는 막 9% 드리고 10% 드립니다라고 한다면 그 수익률에만 혹하지 말고 어차피 투자되는 대상은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너무 수익률이 높은 곳은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고 그리고 연체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빌려주는 대상이 뭐 개인인지 혹은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이것도 소액으로 분산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슬기로운 금융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처럼 그냥 무턱대고 투자하거나 적금, 예금 이렇게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 사실 오늘 또 하나 배워갑니다. 맞습니다.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투자에 대해서도 아는 만큼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넓어지는 거니까
꼭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같이 말씀 나눈 거 다시 한번 돌려보고 네. 밑줄자 별표 하나 10개 해야 되나? 돼지꼬리 땡땡 해가지고 돼지꼬리 땡땡 언제 ጮ 거야? 저는 MZ세대니까요. 네. 앞으로는 이 느낌으로 투자하시는 거 주의를 하시고요. 네, 꼭 모든 투자는 위험이 있고 그 위험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꼭 가슴속에 새겨놓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르면 손해입니다. 저희 모두 안전한 투자 생활을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전한 금융 생활 하세요. 안녕. 안녕.